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7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첫 주가 끝나고 7월 둘째 주로 들어가게 생겼네요. 네, 이런 쪽에서 시장은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와 보면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나올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시장 흐름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먼저 체크하고 월요일을 대비한다. 그런 관점 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끝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려고 했는데,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그들은 휴장으로 조금 좀 즐기고 있는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이에 글로벌 다른 국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유럽 증시 마감된 걸 보게 되면 유럽 불안합니다. 유럽도 당연히 불안하죠. 가장 먼저 지금 7월 9일날 관세 관련된 쪽에서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너희 관세를 바로 복원시키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유럽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죠. 긴장 때문에 아프다 이런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보게 되면 스페인이 가장 많이 하락했네요. 금융업종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세 우려로 제일 또 타격을 입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지금 이번에 국가별로 최대 10%에서 70%까지 일방적 관세를 좀 보였다가 이거를 이제 통보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나오는 얘기들은 뭐 자세하게는 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의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7월 7일 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서한을 보내겠다, 나머지 국가 쪽에. 그러면 그 중에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쪽들이 좀 우려감, 불안감, 그리고 또 이번에 통상교역본부장이 급하게 미국 갔다가 이제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던 내기들 아마 이제 또 좀 일요일 날 늦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시장에서 단기간에 좀 고민이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는 유럽과 그러니까 중국과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유럽에 대해서 불안감이 큰 거는 일단 일본은 마음에 안 든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에서 30% 이상 얘기가 나오는 거고, 유럽도 그렇고 지난번에 베트남 쪽도 그래요. 베트남 쪽도 관세를 제대로 못 내려주는 거는 일단 라벨링이죠. 이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중국이 들어오는, 그래서 라벨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미국에 들어오는 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럽도 거의 그런 거 아니냐, 중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거를 가장 경계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산 전기차, 건설기기, 의료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모습들과 함께, 그러면 유럽인 니네가 진짜 해서 우리 미국에 들어올 때 그거를 제대로 손을 쓸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은 중국이 제일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회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각국에 대해서 그런 방어막을 하고 있는 리라벨링 국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쪽들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은 꼭 그런 쪽은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협상 태도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패스. 근데 일본이 저 정도면 한국은 이런 불안감이 크죠.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러면 동남아로 가는 게 다 막혔다, 그러면은 한국은 지리적인 여건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산이 들어와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또 창고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고율 관세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이 지금 시장에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 우리가 잘 대처하겠다, 그리고 너네 필요한 거 조선, 그리고 또 알래스카 LNG 이런 것 쪽 우리가 좀 참여를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밀고 당기기, 줄다리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또 월요일부터 월화요일 정도까지 어떤 서한에 대해서 관세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불안감에 떤다고 하더라도 8월 1일까지로 어느 정도 좀 부과일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유예한 거예요. 말장난이죠 이게 솔직히. 7월 9일까지 해서는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관세 복귀시키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통보, 다시 그거 가지고 협상,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8월 1일까지 약간 유예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들. 왜냐하면 또 4월 7일이었나요? 그때 왜 4월 초에
한번 관세 가지고 와장창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관세 가지고 뭔가 이제 또 변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와르르 이렇게 나온 건데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주도주가 더 먼저 낙폭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낙폭 큰 거 이건 기정사실이고 증시의 특성이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저희는 보통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걱정이 더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또 보다 보니까 하락하게 되면 반드시 이유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기사들 몇 개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조선이 왜 빠지는지 원전이 왜 빠지는지 이런 이유가 하나씩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은 좀 그렇죠. 뭐 새롭게 몰랐던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센티를 자극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이 그거는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그러면 실적 자체가 어떤 변화가 되느냐? 실적의 성장세가 이번에 그 펀더멘탈과 관련된 쪽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번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액션 취하는 거는 뻔하죠. 대응할 건 뻔한데 하지만 손이 안 나가고 하락하는 거 보고 있다 보면은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만 들다 보니까 좀 더 불안한 국면이겠죠. 그거를 잘 슬기롭게 이번에도 좀 넘어갈 수 있는 멘탈을 가져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와 함께 시장 변화는 그러니까 시장이 간다는 얘기는 한쪽 섹터만 쭉 가게 되면 물론 주도주다 보니까 어떤 주도주의 역할로 인해서 시장이 갈 때 이거 뭐 50% 올라가고 소외주나 그런 것들은 좀 최악에 많이 좀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번 올라오게 되면 이것도 강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약간 우양하고 주도주가 그 사이에 조정받았다 그러면 이게 더 갖고 와서 결론은 이게 많이 가고 결국에는 소외주도 가긴 가는데 좀 어떤 수익률을 따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주도주가 쉰다라는 쪽에 대해서 주도주의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봤던 그 이제 뭐 3천선 초반대 이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아니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탈하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으니까 망했네. 뭐 저 2,800 간에 저 밑에 2,700 간에 이걸 또 계산한 것보다 했다가 강한 시장이면은 빠른 복귀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힘, 자생력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이게 올라왔을 때도 전통적으로 기술적 분석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맞췄습니까? 못 맞췄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에 따라서 뭐 어떤 그 기술적 분석가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 지금 이제 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다시 적용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도 틀렸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쪽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무조건 지금 고점에서 돼서 아무로 밑으로 이제 얼마까지 쫙쫙 빠진다라고 마냥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섹터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와 종목들이 어떤 쪽에서 지지권을 맞느냐 그 지지권을 닿을 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용기 내서 이럴 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 번도 좀 손을 못 나갔다가 이번에 조정 나오게 되면 주가가 싸졌으니까 손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왜 이런 때는 사고 싶다가 주가가 싸지게 되면 사지기 싫은 걸까요? 그게 주식계 특징이죠. 분위기가 그때그때가 다르다. 근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전과 한 열흘 전과 지금 사이에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크게 바뀝니까? 그런 건 전혀 없죠. 저희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바뀌다 보니까 더 큰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만 일단 보고 시장 흐름들은 일단 뭐 벌어지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지만 어느 정도쯤에서 회복하는지 복귀하는지 이런 탄력들도 봐가면서 저희 가치 투자에서 또 파워 시황에서는 꼭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주 이슈와 관련된 쪽들을 잠깐 좀 점검을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가장 요인들 관세 기회 종료된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럼 나온 얘기들 아마 100여 개의 국가에 대해서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상호 관세 그게 문제죠. 플러스 알파가 얼마큼이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앞으로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벌써 EU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17% 자동차의 27% 이거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타결 안 되게 되면 이거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EU도 27.5%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EU는 말도 안 된다 보복관세 WTO 제소 가능성 뭐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밀당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그랬습니다. 유럽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 하다가 또 안 됐다가 또 좀 돌아섰다가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잠깐만 니네 디지털세라고 낸다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보복관세 하려고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거죠. 이건 21일까지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정신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정신없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가지고 어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도 일단 뭐 10%는 내고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준다고 하더라도 뭘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당 섹터는 또 기대감이 빡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주 복잡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심리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FOMC 의사록입니다. 지금 발표가 9일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되게 위원 간에서도 좀 분열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으로 보는 인원이 10명, 동결이 7명 거의 뭐 비슷한 숫자 쪽으로 봐야 되고 있는데 두 번 이상이네요. 두 번 이상 인상 오히려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여파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물가가 올라갈 거에 대한 경계 뭐 이런 것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인상이야. 아무튼 인하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7월달 물 건너가야겠죠. 분위기가 그러고 갖고 이제 가봐야 9월 9월 가능성 뭐 이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금리에 대해서 약간 내릴 수가 최근에 파월 의장이 약간 좀 뉘앙스를 낮췄습니다. 금리 추가 인하 쪽으로 낮추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토요일날 열렸습니다. 나왔는데 증산으로 나왔네요. 554만 배럴 증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산 철회했고 그렇게 되면 증산으로 나간다 그러면 유가에선 공급이 더 높아지는 거죠. 늘어나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부터 유가가 어떻게 동향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거만 기다렸다라는 쪽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일단 무시하고 미국이 저렇게 해서 지금 같은 때 오페크 플러스 아닌 입장 쪽에서 계속 이걸 누리고 있다라는 쪽에서 약간 또 경계하는 모습들이 있죠. 미국이 조금 좀 짜증나겠죠. 아니 니들이 증산해서 유가를 내려? 그러면 너무 내려가게 되면 미국의 입장 쪽으로는 또 셰일가스, 셰일오일이 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생산하는데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반대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빡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좀 그런데 그렇게 될 시나리오도 그걸 통해서 자꾸 유가를 관리하는 느낌도 나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유가가 하락했을 때 나오는 수요 섹터들 이것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 싶으면 운송 쪽, 뭐 항공, 자동차, 뭐 택배, 뭐 이런 운송 쪽에서는 해운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해운은 요즘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폭스콘 실적과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폭스콘에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올랐고 그리고 또 6월 매출은 10% 이상 증가했다 보니까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폭스콘은 일단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지금 하반기 때 잘 팔릴 걸 기대하다 보니까 출하 기대가 좀 높아지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반기 어차피 이제 9월 10월 가게 되면 아이폰 나올 거고 새 모델이 그거에 따라서 먼저 좀 주문량이 많아지는 효과들을 누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전, 아이폰, IT 기기 하반기에 원래는 성수기인데 성수기 때보다 더 좋아진다. 오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기대감이 싹 높아지겠죠. 그러면 하반기 때 오히려 주도주가 지금 저희가 좀 많이 무시하고 있는 반도체 이게 돌아오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폰이 살아나? 애플이 살아나? 그러면 애플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이 또 살아나나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렇다 그러면 반도체 보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IT 경기가 조금 살아날 분위기 물론 이제 AI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경고하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 이런 하드웨어 쪽들 IT 기기 쪽들도 살아나게 되면 그거는 반도체 시간이 또 오겠죠.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단기 랠리 되고 또 빠진다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턴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건데 이 업황이 지금 AI 때문에 좀 많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던 과거에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게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민이나 아니면 AI 쪽에 더 잘하는 메모리 회사들이 주가가 더 강해버리고 수익성이 더 좋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업황이 다시 좀 갔다가 좀 짧아진 사이클 때문에 턴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늦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좋다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또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또 깎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쪽들 나오고 있다. 되게 애매하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혼돈의 장세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도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쭉 보고 거기다 기업들의 전망치 보고 거기다가 전망치 대비해서 제가 가장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재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장비는 삼성전자 그러면 괜찮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하이닉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야 장비주도 같이 턴하는데 턴을 못한다. 그러면 소재가 먼저다. 라는 쪽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별표 2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결정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하시고 그러면서 소재 쪽은 챙기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는 또 중구난방이고 거기다 또 실적 흐름들 체크해야 되고 소재 쪽들은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크하게 되면 장비보단 소재, 부품, 특히 테스트 쪽 이쪽들 잘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에어클래스에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일정별로 쭉 볼까요? 이번 또 월요일날 파워시황의 백미가 한 3개 4개 있죠. 저희는 네. 맞다. 어제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도 없이 이제 파워 수급을 그리고 또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데 집에서 또 그 귀차니즘 때문에 더워서 못 나가고 거기서 하다가 얼굴도 없이 카메라도 없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쉐쉐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글로벌 언어답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리가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요 종목이 들어옵니다. 사이닉 솔루션 요거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일날 뭐 매매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추이 보셨다가 될 만한 종목은 제가 언급을 좀 더 드리죠. 지난번에 금요일날 그 종목 뭐죠? AI 붙은 이름 또 이름이 까먹었네. 그런 종목들도 그렇고 미리 언급은 드립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 업체 저희가 필요한 쪽인데 하이닉스 협력사예요. 하이닉스 시스템 IC 공식 파운드리 판매 대행. 근데 하이닉스가 파운드리가 강한 쪽면은 아니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이닉스 계열사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뭔가 하이닉스가 좀 커지게 되면 뭐 해볼만 하겠네. 이런 쪽들 기대감은 쌓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하이닉스의 지금 실질적인 수익인 HBM과 정확하게 맞먹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하이닉스 관련주라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도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사이닉 같은 닉자 들어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죠.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관세에 대한 여파가 얼만큼 미치는지에 대한 표본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일단 좀 보시고 거기에 따른 또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만큼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나갈지 또 보셔야 되겠죠. 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의 이후에 핵 협상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 가자도 이제 그만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해 라고 할지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또 물량들 들어오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거 별로 저는 없네요. 솔트룩스 얼마 안 됩니다. 몇천 주밖에 안 되니까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파도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8일 화요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겠죠. 지금 예상으로는 6조 8천억에서 지금 5조 5천억 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단기 좀 충격이죠. 원래 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괜찮아 하반기는 돌아설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뭐 큰 이상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변동성 키우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데이에서 구글에서 또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딱 그렇죠. 저희도 한국도 디지털세 관련된 쪽에서 자꾸 공정무 거래를 통해서 자꾸 인터넷 우리 기업들 압박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관세 협상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하원 의원 41명이 들고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좀 불편한 현실이긴 한데 이것도 일단은 구글 얘기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 이때
또 화장품이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는지, 또 약간 좀 데이터 덜 나오게 되면 또 조정의 빌미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이런 쪽에서 만약에 내가 사고 싶었던 또 흐름이 나온다, 네,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쭉 보는데 또 달바 글로벌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 이것도 주수가 11,000주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나온 메타바이오메드는 좀 많네요. 25만 주. 이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고, 소기업 낙관지수 이번 주에는 경기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게 크게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CPI, PPI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내용으로는 수요일 날입니다. FOMC 의사록 공개됐는데 과연 금리를 언제 라는 쪽에서 단서를 시장은 찾으려고 하겠죠. 그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 날이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인데 그때 이제 7월 7일 날 받는 이제 어떤 나라별 관세 서한과 관련된 쪽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마 하게 되면 충격은 혹시나 뭐 안 좋게 된다 그러면 한 거의 7월 7일에서 월, 화, 수, 예, 그러니까 7월 9일 사이에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와르르, 아니면 시장 때 좀 단기 추격을 받는다. 이때부터는 예, 거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그래 하고 충격 받은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8월 1일까지 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때까지 본격 이제 이번에 관세는 이때 매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요때 부분이 한 이번 주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램도 큽니다. 바램도,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갤럭시 G7, 예, 또 이제 언팩이 나오는데, 이제 이쪽은 뭐 좀 그렇죠. 이제 뭐 폴더블 때문에 뭐 와 이게 모멘텀이 된다 이런 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얇아지고 이제는 좀 쓸만하다는 얘기는 많은데, 뭐 앞으로 더 쓸만한 거 많이 나오겠죠. 예,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뉴키즈온, 뉴키즈온 더 블락이 아니고요, 뉴키즈온까지만 나옵니다. 이 그룹을 아시는 분들은 예, 저랑 비슷한 예, 네, 아무튼 예, 뉴키즈온이라는 회사가 스펙 합병이 되는데 유아동복 제조 판매예요. 그러면 꿈비, 뭐 이제 제로투세븐 이런 것처럼 또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이 탄생하겠죠. 저출산 관련된 종목.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보자라는 쪽으로 그 테마주에 맞출 때 한번 보자. 신선하고 좋아졌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CPI, PPI 발표될 텐데 기대감이 낮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도 보니까 요즘 철강주 뭐 화학주들이 중국에서 확 돌아섰어요. 이것 때문에 국내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또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안 된다, 감산하고 약간 구조조정하자라는 쪽들이 촉발돼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의 변화들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들어왔는데 실적은 당장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대로 추세가 이어지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예, 따라갈 생각은 일단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금통위 열립니다. 금리 이번에 내려? 라고 하는데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정부랑 조율을 좀 하겠죠. 단기간에 부동산이 급등했기 때문에 경계감도 좀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대신 밸류 리츠라고 그래서 본인 거죠. 본인, 예, 그들 거죠. 그거 가지고 리츠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워낙 대신이 그래도 배당은 꾸준히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감 높지 않나 하는 쪽은 보는데, 아무튼 이거는 리츠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 6월달 매출 발표될 것 같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요 날이 또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까지 목요일날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단기 일단락되는 쪽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델타항공 실적 발표되는 거고, 동원 F&B는 거래 정지가 돼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동원 산업적으로 하나만 남게 되겠죠. 딱 상법 개정의 의도와 맞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진 합병해서 자진 상장 폐지해서 하나만 남겨둔다, 이런 건 시장이 긍정적으로 봐주겠죠.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은 수출 데이터 나오겠죠.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브시스터즈 미국의 또 게임 쿠키런도 이거 브랜드 잘 키우게 되면 단독 IP를 통해서 이거 가지고도 한번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SMG 엔터의 티니핑처럼, 예, 그리고 또 그런 오로라, 이거 뭐야, 뭐 파멘펠 뭐 하여튼 예, 그거, 예, 그런 IP를 잘 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트와이스 누님들, 야, 참 이제 연세가 30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사집이 나옵니다. 예, 또 JYP
힘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프트업 보유해서 해제가 좀 많네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흐름들 보시는데, 이번 주는 생각보다 국내 쪽에서 이제 뭐 금통위 또 옵션 만길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 쪽에서는 FOMC 의사록, 또 중국의 뭐 CPI, PPI 이런 것 정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예, 일단 관세가 이번 주도 가장 큰 시장을 좀 뒤흔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스 몇 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 끝났으니까 이벤트 끝났다? 아니죠. 지금 추가적으로 할 게 많다는 쪽에서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던 또 몇 가지 흐름들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코스피 5천 투표위원회 만들어놨으면은 뭘 하겠죠. 그냥 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 내려고 하겠다는 쪽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뭐 이런 것들 계속 들어가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자사주 관련된 얘기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또 자사주 관련된 얘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배당 얘기죠. 배당 또 분명히 손을 본다. 배당 세제 이쪽에서 분명히 손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밀렸는데, 이거 뭐 이벤트 온 때문에 좀 밀렸는데, 이때 지금 그러면 이런 거 기대감이 또 생길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팔고 끝내야 될까요? 예, 해답은 여러분들께.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움직이는 정부의 성격을 봤을 때 그래도 예, 시장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얘기들도 계속 또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 8단계체는 이러면 우리 경영권 위협받는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위협받기 전에 그렇게 방만하게 주주들한테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피를 쏙쏙 빨아먹었던 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 지금까지 잘했으면 법이 왜 필요가 하겠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서라도 주주 가치들을 제대로 세우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원전 얘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원전 가동을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냉각수를 방류합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는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원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거를 강물로 보내다 보니까 수온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면 전력이 또 제대로 안 된다. 전력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전력 이걸 대체할 게 뭐냐? 또 대체 수단도 뭐 신재생이나 뭐 또 LNG나 뭐 이런 것들도 막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근데 원전의 단기적으로는 센티적으로는 악재. 예, 근데 나머지 에너지원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원 뭐 이런 쪽은 또 센티적으로는 호재. 전력기기 쪽에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안 먹히겠죠. 근데 지금 원전은 그래서 약간 조금 좀 걱정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조선 얘기입니다. 백악관에서 조선 관련된 사무국 인력이 2명으로 축소됐다. 조선재건의 차질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 또 나오게 되면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조선을 좀 등한시하나?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해서 또 부담 가는 얘기로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또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이거죠. 예산안이 전년도에 370억 달러, 함정 건조 예산이 370억 달러보다 210억 달러로 예산이 책정됐다. 요거만 보게 되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그 BBBB OBBBA 법안과 합쳐서 같이 보게 되면 내년도는 474억 달러. 이건 왜 뺍니까? 요거만 가지고 왜 얘기를 합니까? 총 다 봐야겠죠. 이건 이상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또 주가에 빌미를 만든다. 이러시면 안 되죠. 주가 하락할 때 하나만 보고 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관련된 쪽들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그건 아니라 아마 뭐 정치적인 얘기들 때문에 조금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아요. 일본이 이제 1, 2위 합쳐서 국립조선소를 추진한다라는 쪽과 함께 그렇게 되면은 하나오션의 건조량을 제친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MRO 쪽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제 국립조선소를 만들게 되면 이게 벌써 나온 지가 3달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얘기 나와요. 예, 참 추진입니다. 추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이거 벌써 나온 지 3달 됐는데 이제 또 나온 얘기고, 예, 그렇게 되면은 당장 그럼 독 다시 재건하고 만들고 인력 채우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아직 추진 중인데 얼마나 오래 걸리게요. 예,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요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MRO 이쪽들은 지금 한국이 시도하는 것들은 안 되겠다. 이거라도 차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지리적 여건상, 그리고 또 일본과 미국의 관계상 이거는 또 그들이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걱정은 되죠. 근데 우리도 뭐 하나오션 벌써 2척은 수주를 했고 거기다가 나머지 대기하는 것까지 본다 그러면은 일단 MRO 쪽이 좀 문제지, 나머지 조선업 전반적으로는 좀 시간을 걸려서 봐야 될 문제고,
여기다가 지금 일본의 인구 구조상 그리고 또 특성상 지금 그대로 이거를 반영해서 조선업을 키우겠다. 도전 과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악재다. 그냥 지금까지 바라보던 일본이 들어오네라는 쪽에 대한 과거의 왕자가 다 늙고 노쇠했지만 다시 왕관을 쓴다라는 쪽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왕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좋은 얘기. 예. 수율 70%까지 올라온 1C D램 그러니까 1A, 1B, 1C, 1X 이렇게 갔는데 C 쪽까지 이제 재설계를 하고 다시 수율을 70%까지 올렸다. 이거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C 여기까지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벌써 속도 많이 내고 있는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비해서 HBM4 쪽에서는 우리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12단 샘플 엔비디아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마이크론이 통과했고 그리고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빠르면 9월 또 이거는 그냥 뭐 6월에서 9월 또 올해 어렵다 내년으로 간다 말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뭐 기대는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HBM4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도 많고 달도 말도 많은데 그걸 기대감 갖다가 뭐 소식 안 나오면 또 빠지고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또 바뀝니다. 그럼 HBM4가 지금은 하이닉스만 들어간다라고 해서 약간 거기에 독점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붙어 있는데 그러면 바뀌겠죠.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삼성전자 HBM 첫 번째 이거 성과내는 거 그리고 파운드리 두 개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삼성전자만 끌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500, 4,000 금방 합니다. 예? 지수 10%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만 전자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요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 좀 주춤하겠죠. 그리고 그때는 하이닉스가 주춤한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사야 될 HBM 관련된 또 소부장이 있습니다. 이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들어요. 삼성전자도 물론 좋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돼서 대기할 소부장은 딱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막 아주 강하게 올라갔듯이 그럴 만한 소부장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체크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에어클래스에서 또 소개를 시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일단 뭐 주 초반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주 중반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소화를 시키고 다음 국면으로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 후강을 꿈꾸면서 그 정도로 시장이 좀 스마트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주 너무 지치고 힘들게 보시지 말고요. 좀 더 슬기롭게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도 가라, 악재도 가라, 한국 증시 좀 가보자, 나도 좀 돈 좀 벌어보자, 현금 부자 좀 돼보자. 이런 쪽으로 꼭 또 잘 대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또 화요일 또 7시 반 파워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냥 아시죠?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가시면 저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